승무패 66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룩셈부르크 대 보스니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룩셈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룩셈부르크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유로 예선에서 44.8%로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룩셈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스니아는 평균 점유율이 52.7%로 룩셈부르크보다 높은 부분이 있고 이미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룩셈부르크 상대로 보스니아가 무려 67%의 점유율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룩셈부르크가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스니아는 수비 상황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이번 유로 예선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역습에 의해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룩셈부르크가 보스니아 원정에서 깜짝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스니아가 룩셈부르크에게 역습으로 두 번째 실점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스니아가 룩셈부르크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룩셈부르크가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반면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성적으로는 본선행이 좌절이 된 상황에서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적지만 동기부여 자체는 룩셈부르크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스니아 쪽 변수가 있는데 현재 보스니아의 베테랑 주포 공격수인 에딘 제코 선수가 보스니아 축구협회 최초 소집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는데 제가 직접 보스니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훈련 사진을 찾아봤는데 에딘 제코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토토캔이라는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소집 명단에도 에딘 제코 선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스니아의 주포 공격수인 에딘 제코 선수의 출전 여부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스니아가 수비 쪽에서도 베테랑 수비수 콜라시나츠 선수와 중원 쪽의 미드필더 피아니치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딘 제코까지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베테랑 자원이 대거 빠지는 보스니아가 동기부여가 충만한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8번 경기는 룩셈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그래도 만약에 보스니아가 에딘 제코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보스니아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카자흐스탄 대 산마리노의 경기인데 카자흐스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피파 랭킹 꼴찌 산마리노 상대로 카자흐스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유로에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측면 공격 자원인 자이누디도프 선수가 아나골절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또 다른 주전 공격수인 사모로도프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이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꼴찌이지만 지난 10월 A매치 경기에서 강호 덴마크를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거친 축구를 보여주면서 1대2 한 골차 끈적 패배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카자흐스탄의 주전 공격자원들이 빠지는 가운데 이 산마리노 특유의 거친 축구 그리고 수비적인 축구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 카자흐스탄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 1차전 산마리노 원정에서 카자흐스탄이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력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이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여전히 산술적으로는 조별리그 2위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충만한 반면에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카자흐스탄이 훨씬 더 앞서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주전 공격수 사모로도프와 자이누디노프가 모두 결장이 되는 변수를 고려를 하셔서 이변픽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번 경기는 카자흐스탄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몰도바 대 알바니아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의외로 1차전 맞대결 내용을 살펴보면 몰도바가 내용이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바니아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알바니아가 점유율을 무려 72%나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값은 알바니아가 0.45, 몰도바가 0.51로 양팀 모두 상당히 낮은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1차전 내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알바니아가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기대 득점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몰도바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유로 예선에서 2승 3무 1패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던 몰도바이고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폴란드, 체코를 상대로도 모두 이변을 연출한 바 있는 이 몰도바이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이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는 팀이고 무엇보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이번 몰도바 원정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유로 본선행을 확정을 짓는 유리한 고지이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무승부를 거두면서 본선행을 확정을 짓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터밀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 아슬라니 선수가 현재 허벅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전력 누수 측면에서는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몰도바의 끈적한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핀란드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인데 핀란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성적으로는 2위 탈환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 의해서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유로 본선행이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이번 경기 결과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골키퍼인 피콕 퍼렐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고, 북아일랜드의 베테랑 중앙 수비수인 맨유의 조니 에반스 선수 역시 염좌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주전 미드필더인 찰스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 북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꽤 있을 수 있는 북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의 전력 누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핀란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라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선전을 위해서는 이번 11월 A매치에서도 경기력과 조직력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아일랜드는 플레이오프도 못 가기 때문에 이번 핀란드 원정이 굉장히 실험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핀란드가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뒀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대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팀의 결과에 대한 떨어지는 동기부여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1번 경기는 핀란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이탈리아 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인데 이탈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메이저 대회 진출 길목에서 번번이 이탈리아의 발목을 잡아온 북마케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도 이탈리아가 북마케도니아에게 0대1 충격패를 당하면서 본선행이 좌절이 된 바 있고, 최근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A매치 3경기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 북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의 천적 면모가 최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폴리를 이끌었던 스팔레티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한 상황인데, 지난 9월 달에 스팔레티 감독의 데뷔전이 바로 북마케도니아 원정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9월 달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이탈리아가 비록 1대1로 비겼지만 점유율을 72%나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역시 1.21골로 북마케도니아의 0.47보다 훨씬 더 높았지만 슈팅 숫자는 북마케도니아가 10개 대 9개로 오히려 한 개 더 많았었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도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 이탈리아가 골대를 2번이나 때리는 불운도 있었지만 어쨌든 북마케도니아 역시 에니스 바르디나 엘마스 같은 다부진 자원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탈리아를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이탈리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만약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마지막 경기인 우크라이나와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유로 본선행을 확정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만약에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비기거나 패하고 마지막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조 3위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이탈리아가 또다시 유로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레이오프도 불가능하고 조별리그 2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유로 본선행이 이미 좌절이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또다시 이탈리아를 상대로 메이저 대회 길목에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탈리아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지난 9월 북마케도니아와의 1차전 맞대결 때보다는
이탈리아가 유벤투스의 키에사 그리고 아탈란타의 스카마카 같은 공격자원들이 대거 부상해서 돌아왔고 그래도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몇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지난 9월 맞대결 때보다는 확실히 이탈리아가 스팔레티 감독 축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꾸역승은 거둘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이탈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폴란드 대 체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0월 A매치 기간에 폴란드가 홈에서 몰도바와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폴란드가 유로 본선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10월 A매치 폴란드가 몰도바 상대로 경기 내용은 이렇게 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려 점유율을 72%나 가져갔고 슈팅을 21개나 때리면서 기대 득점이 2.44골이나 됐지만 1대1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몰도바를 상대로 폴란드의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것이 굉장히 뼈아팠던 이 폴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폴란드가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에서 득점이 없다가 직전 주말 경기 알라베스전에서 2골을 넣고 폴란드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별리그에서 2등 안에 들지 못하면 이 플레이오프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은 일단 이번 경기 체코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조별리그 2위 가능성이 생기는 이 폴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는 이번 체코전에서 비기거나 패하면 조별리그 성적으로는 유로 본선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만이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서 체코전 승리를 낙관하는 것은 상당히 오산일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난 3월 체코 원정에서 폴란드가 충격적인 1대3 완패를 당했을 때 당시에도 폴란드가 점유율은 64%로 주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공격 지표면에서는 체코가 기대 득점이 1.78, 폴란드가 1.29로 공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체코가 훨씬 더 좋았던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체코를 상대로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평점이 5.5점으로 상당히 낮았던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체코 수비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라는 점에서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돌아왔다고 해서 체코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이기면 자력으로 본선행을 확정을 짓지만 폴란드 상대로 패하지 않고 알바니아가 몰도바 상대로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체코는 본선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 원정에서 무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코가 폴란드 원정에서 작정하고 수비 밸런스 안정화에 집중을 한다면 제 아무리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합류하는 폴란드라고 하더라도 최근 폴란드의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체코의 수비 조직력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폴란드는 이번 유로에선 기대 득점 10.6골에 못 미치는 9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코 입장에서도 만약에 폴란드를 상대로 비기거나 패한 다음에 몰도바가 깜짝 알바니아를 이기는 상황이 나오면 마지막 최종전에서 몰도바를 반드시 이겨야 유로 본선행이 가능하다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체코 입장으로서도 이번 폴란드 원정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승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체코 역시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덴마크 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슬로베니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경우에는 현재 6승 1무 1패 승점 동률에다가 직전 맞대결 역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맞대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로베니아가 현재 17골 6실점으로 골 득실이 11, 덴마크가 17골 7실점으로 골 득실이 10이기 때문에 골 득실 한 골 차이로 현재 1등과 2등이 갈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맞대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덴마크 대 슬로베니아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난다면 양 팀의 승점이 20점이 되고 카자흐스탄이 만약에 산마리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카자흐스탄의 승점이 18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덴마크는 유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된 북아일랜드 원정을 떠나게 되고 슬로베니아는 동기부여가 충만한 카자흐스탄과의 홈 경기 맞대결을 앞두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일정은 덴마크가 슬로베니아보다 수월한 면이 있지만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양팀 모두에게 있어서 이번 맞대결이 무승부로 끝이 날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덴마크 대 슬로베니아 맞대결에서 양팀 모두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통해서 본선행을 확정을 짓는 것이 마음이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위해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세트피스 최다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2실점이 있는데 그중 1실점이 바로 지난 슬로베니아와의 1차전 맞대결 당시의 코너킥 상황에서 당한 실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슬로베니아의 세트피스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슬로베니아 입장으로서는 지난 덴마크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핵심 주전 골키퍼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블락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2차전 맞대결에서는 이 핵심 골키퍼인 오블락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베니아의 오블락 골키퍼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득점 차단 부문에서 3.2골이나 기록을 하면서 전체 4번째로 뛰어난 득점 차단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블락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이자 이번 유로 예선에서 덴마크에서 7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맨유의 공격수 호일룬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에 합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덴마크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일룬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맨유의 에릭센이라는 미드필더 역시 현재 무릎 부상 여파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덴마크가 공격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 유로 예선에서 경기당 기회 창출이 3.8회로 전체 4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했을 정도로 덴마크 공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플레이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후일룬과 에릭센이 결정하는 덴마크의 무뎌진 창이 오블락이 출전이 가능한 슬로베니아의 탄탄한 수비력을 뚫어내기에 있어서 상당히 버거울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덴마크의 주요 공격자원 전력 누수와 슬로베니아의 최근 상승세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결정했었던 슬로베니아의 주전 골키퍼 오블락이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 쪽의 이변픽도 가져가야 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슬로베니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6회차 유로 예선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